중년 여성을 괴롭히는 만성 허리 통증.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문지연 교수님의 수업입니다. 네, 우리가 허리 통증하면은 대부분 디스크나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만 많이들 생각을 하고 병원에 방문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허리 통증은 중년이 되면요,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디스크 말고도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게다가 허리 통증은 또 치료를 제때 받지 않게 되면은 통증이 계속 좀 누적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성 허리 통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런 만성 허리 통증의 원인은 뭔지,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좀 예방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선 통증이란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네. 아픈 거니까 나쁜 거 아닌가요? 싫어요. 통증 싫어요. 네, 그러니까 통증은 저도 되게 싫어요. 저도 주사 치료를 제가 잘 못 맞습니다. 제가 많이 찌르지만 주사를 제가 굉장히 아파하고 싫어하는데, 그렇지만 통증은 굉장히 우리 몸에 필요한 겁니다. 네, 통증은 외부의 자극에 나쁜 자극에서 우리 몸을 이제 좀 피하게 만들어주는, 지켜주는 중요한 자극이거든요. 네, 이렇게 프로텍션,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통증이 너무나 과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어디가 아픈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게 결국 통증 자극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뜨거운 냄비를 딱 만졌을 때, 발목이나 허리를 삐끗했을 때 내 몸에 문제가 있으니까 피해라. 이게 바로 경고 신호, 이게 바로 통증 신호지만, 이게 계속 가게 되면은 결국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되듯이 만성 통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만성 통증은 어떻게 하다가 생기는 거예요? 네, 우선은 그 자세한 거에 대해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몸의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게 됩니다. 중추신경계는 신경 정보를 종합하고 말초신경계는 통증을 전달하는 통신망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손이 뜨거운 물에 닿게 되면은 자극을 받죠. 이때 통증 신호가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을 따라 순식간에 뇌로 전달이 됩니다. 이때 뇌가 통증을 인식하면 적절하게 대처를 취해서요, 통증을 사라지게 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통증 유발 물질과 억제 물질들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네. 이때 통증을 방치를 그냥 하게 되면요, 통증 유발 물질만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균형이 깨지게 되죠. 통증이 3개월 이상 계속되게 되면 뇌가 통증 신호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고요. 원인이 해결돼도 통증이 과도하게 느껴지는 결국 만성 통증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보고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조금 더 적게 잡힌 데이터인 것 같은데 20% 이상 정도의 성인이 이런 만성 통증을 겪고 있다, 이렇게 알려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20%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저한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뵈면은 훨씬 많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 정도니까. 네. 근데 그러면 통증 유발 물질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해서 이게 만성 통증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만성 맞습니다. 허리 통증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허리에 만성 통증이 생기는 이유를 크게 뭐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좀 원인이 그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가 탈출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허리를 이렇게 확 수그릴 때 통증을 많이 심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척추 신경까지 이 디스크가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로 쩌릿하게 내려가는 그런 통증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 많으시죠. 네,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라면 원인이 허리 디스크가 뭐 제대로 튀어나왔으니까 거기를 집중 치료를 하면은 어느 정도 통증이 조절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통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통증 신호가 또 계속 뇌로 전달이 되니까 마치 통증이 몸의 기억처럼 좀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만성 통증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통증의 원인을 좀 우리가 제거를 하기가 좀 살짝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경우인데,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우리 중년의 여성분들도 많이 해당이 됩니다. 실은 저도 해당이 여기 많이 되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랑 관절이 이제 좀 같이 나이가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조금씩 달아요. 달아서 척추 디스크와 주변의 신경, 인대, 관절, 근육에도 나이가 드는 게 결국 염증이 생겼다가 얘가 조금 또 나았다가 또 염증이 생겼다가 나았다가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결국에는 뇌에서 통증을 또 잠깐 느꼈다가 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제때 잘 대처를 해주지 못하면 결국 방치하게 되면 만성 통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요. 이게 결국엔 또 중년 이후에 여성분들한테 만성 허리 통증의 가장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진짜로 이렇게 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는 분들 보면은 진짜 이게 남성분들보다 우리 여성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습관처럼 계속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게 나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벌써 저 그런데 이게 여자들이 이게 더 많은 이유가 이것도 왜 그럴까요? 뭐 여러 원인들을 좀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폐경이 되시니까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니까 골다공증이 딱 생기기가 쉽죠. 골다공증 자체는 통증을 유발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척추가 주저앉는 압박골절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심한 허리 통증이 이 압박골절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게 되죠. 또 체지방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만 해도 또 건강검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딱 받쳐주는 근육이 약해집니다. 또 척추를 잡아주는 힘이 떨어지는 거죠. 예, 이빨이 건강해도 잇몸이 약하면 아프듯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허리 통증이 좀 오래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 어머님들이 또 워낙에 부지런하시잖아요.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계속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막 설거지 하셔야 되죠. 또 집안일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잖아요. 걸레질 막 빨래하시고 또 이렇게 손주도 돌봐주시고 너무 귀엽잖아요. 예쁘고 다 봐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매번 하시다 보면은 허리가 이렇게 좀 구부리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허리에 계속 부담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기 쉬운 그런 상황이 중년에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다 허리에 부담되는 그러네요, 일인데 맞아요. 아내한테 잘하세요. 저는 설거지 할 때도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다리 펴고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걸 평소에 얼마나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참. 예. 네, 그래서 이 중년 여성의 만성 허리 통증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무자르듯이 디스크, 협착증 이렇게 하나만으로만 딱 정의를 해서 치료하는 걸로는 간단하게 끝나지가 않아요. 실제로 여러 그 중년 여성분들이 딱 오셨을 때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같은 허리 질환이 기본으로 있고 여기에 겹쳐서 또 다른 관절 질환, 근육의 감소증, 인대가 또 단단해져서 또 거기에 석회가 껴 있다든지 이런 게 다 같이 복합적으로 동반돼서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울러서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만성 허리 통증이 이제 생기면 네. 이게 허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막 좀 저릿저릿하고 하나요? 그게 이제 어디가 가장 현재 문제를 일으키느냐에 따라 증상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병원을 이렇게 딱 찾아오시는 우리 환자분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 특징적인 이렇게 증상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우선은 첫 번째로 허리에서 엉덩이, 다리 쪽으로 쫙 저려 내려가는 통증. 이런 통증 같은 경우는 보통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이런 것처럼 신경이 눌렸을 때 나타나는 그런 대표적인 증상들이죠. 조금만 서 있어도 다리가 저려서 이렇게 앞으로 수그려야 되고 쪼그리고 앉아서 한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막 걸어도 그러면 좀 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걷다가 또 저리면 의자에 앉았다가 또 쉬어야 되고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인 협착증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리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도 비슷해요. 걷다 보면은 다리가 저려서 쉬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다리 혈관이 안 좋은 거냐 아니면은 허리가 안 좋은 거냐를 구분하는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쇼핑 카트 사인입니다.
쇼핑 카트. 예, 아까 우리 왕 교수님께서 영화관 뭐 시네마 사인 말씀하셨듯이 쇼핑 카트 사인인데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 마트 가서 이렇게 쇼핑 카트 쭉 밀고 걸을 때 나 이거 되게 편하네 하면서 한참 밀면서 쫙 걸어 다닐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허리가 안 좋은 겁니다. 예, 허리가 안 좋아서 내가 오래 못 걷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앞에 뭔가 이렇게 잡고 가면 그렇죠. 괜찮은 보조기가 있는데 쫙 밀고 오래 걸을 수 있으면 허리에서 오는 거구나.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 보조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좀 못 걸었다 싶으면은 걷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구나. 그 다리가 저리다 똑같이. 그러면 혈관 문제가 조금 더 생각을 그쪽으로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증상은요, 어머님들 되게 많이 말씀 주시는 대부분 다 갖고 있으세요. 이거는 잘 모르시는 질환인데 척추 후관절, 뭐 요기 통증입니다. 척추는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조그만 관절이 있어요. 여기 이제 척추 후관절이라는 게 저기 보이는데요. 척추 뒤쪽에 뼈랑 뼈를 연결해주는 조그만 후관절이라는 관절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허리를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절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무릎 뭐 관절 연골 연화증 막 이렇게 들었지만 저기도 관절염이 온다니까요. 퇴행성 관절염이 옵니다. 그래서 물이 차기도 하고 또 허리가 막 이렇게 뻐근해지면 뭐 이렇게 뭐 저희가 달아있기도 해요. 실제로 사진 찍어보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허리를 이렇게 엎드렸을 때 가운데 뼈가 있죠. 이렇게 툭 튀어나온 뼈. 그 옆에를 이렇게 눌렀을 때 왜 이렇게 아프지? 근육통인가 싶은 그 부위가 바로 저 후관절이 있는 부위가 되겠고, 네. 그래서 저기를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뻐근해요 하는 조 후관절 증후군 이런 식으로 많이들 증상을 호소하시고요. 네. 또 세 번째 증상 중에 하나는 또 전방 전이, 후방 전이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 환자분들도 이런 후관절하고 같이 동반이 돼서 아침에 뻣뻣한 증상들을 많이들 호소를 하시죠. 어. 그럼 이런 허리 통증이 좀 지속되는 것 같아서 병원을 찾으면 이게 네. 어떻게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하게 되나요?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뭐 MRI를 먼저 찍어야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MRI는 실은 많이 비싸죠. 뭐 찍어보면 많이 도움이 되지만 그걸 먼저 찍는 게 제일 좋은 건 아닙니다. 증상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의 증상이 어떤지를 꼼꼼하게 조금 기록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언제 제일 아픈지, 어떨 때 제일 아픈지 이런 거. 통증이 쑤시는지, 어떤 자세에서 아픈지, 어떨 때 제일 심한지 이런 거를 세세하게 이제 좀 여쭤보는 작업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뭐 이런 거를 기억을 잘 못해요. 진료실에서 어떻게 아프세요?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의사들이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아파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절인지 화끈거린지 벌이 쏘듯이 아픈지 이런 거를 좀 기록을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통증 일기를 기록하셔라. 증상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아픈 것도 이게 다양한 양상이니까 그걸 그렇죠. 적어야 네, 되는군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님들의 그 증상. 그거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우리는 진단을 하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엑스레이. 이런 걸 찍어서 뼈의 모양을 보고 필요하면 CT도 찍고 뭐 그다음에 MRI도 찍고 이런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거고요. 뭐 핵의학 검사도 할 수도 있겠고 다양한 뭐 피 검사, 혈액 검사 이런 걸로 뭐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체열 검사도 해요? 오,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 환자분 한 분 중에 체열 검사를 해서 다리 쪽, 허리에서 다리로 이제 신경이 내려가는 쪽이 문제가 조금 있으셨어요. 그거를 확인했던 그런 적외선 체열 촬영이 되겠습니다. 이게 근데 색깔이 두 개가 되게 달라요. 오, 네. 양쪽 다리의 온도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런 체열 촬영 검사를 통해서 어느 쪽 다리에 어떤 신경이 또 문제가 있고 본인의 통증 자극과 일치하는지를 또 알아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환자 상태가 그 통증의 어떤 그 형태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맞춤 치료를 다 하겠네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에는 퇴행성 변화는 여러 군데 이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증상에 맞춰서 맞춤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통증의 원인을 치료하는 게 제일 좋겠죠. 뭐 관절염이 있으면 그 부분 치료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대부분이 다 퇴행성 변화예요. 그래서
통증을 조절하고 뭐 우리가 20대로 회춘을 하면 좋겠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일상생활을 이제 꾸준하게 잘 이제 유지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물어보시긴 하세요. 내가 이렇게 통증만 뭐 진통제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주사를 맞는 거가 잠깐 통증만 줄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요. 통증이 아까 우리 그 동영상 보시면서 예민한 정도가 달라진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약을 먹어서 그런 통증이 자꾸 그 신경을 예민하게 만드는 거를 줄여줄 수 있는 거고. 네, 그 우리 신경이 자꾸 감작한다 그러죠. 통증 때문에 예민하게 발작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가장 통증이 뭐 심하지 않은데 주사 먼저 맞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는 없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가장 먼저는 당연히 보존적 치료부터 시작을 해요. 물리치료, 찜질, 뭐 온열치료, 스트레칭 아까 우리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거 먼저 하시고 또 피부 알레르기, 피부 상태만 괜찮으시면 그런 거 없으시면 패치도 좀 사용하시고 크림 마사지도 좀 하시고 이런 게 훨씬 좋으세요. 근데도 아프면 이제 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거죠. 그때 약을 드시는데요. 이런 약도 너무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특히 소염 진통제 같은 거 위장장애 막 심하시죠. 그리고 또 다리가 붓기도 하고 얼굴이 붓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간 수치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약들도 본인의 그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을 받는 게 필요하고요. 요 다음 단계는 그럼 뭔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또 계속 아프면 결국엔 그 다음에가 이제 주사, 시술. 요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아프다고 먼저 주사 맞으시면 안 되고 아픈 위치를 찾아서 척추 후관절 통증일 때는 염증 있는 관절에다가 소량의 스테로이드, 뭐 뼈주사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스테로이드를 살짝 놔둔 그런 거를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부어 있다면 그 주변에다가 신경이 덜 붓게 해주는 붓기를 빼주는 약재들을 넣어드리기도 하고요. 뭐 또 카테터를 삽입을 해가지고 막혀 있는 데를 뚫어주기도 하고 그런 신경 성형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 야 이렇게 성형 수술까지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허리가 중요한데 평소에 어떻게 좀 예방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환자분들 오시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3분, 5분 동안 말씀드리는 게 예방이거든요. 첫 번째가 체중 유지입니다. 살 빼세요. 네. 체중을 줄여야 척추 관절로 가는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근력 유지인데 근데 이거 근력은 좀 많이 유전적인 거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생기는 분이 너무 많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근력을 막 키워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단 있는 거를 잘 유지해라. 이거를 많이 강조를 드려요. 빠지지만 않게 유지만 해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엉덩이 근력 굉장히 강조 많이 하셨는데 이 엉덩이 근력 운동이 허리에도 건강에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네, 그래서 그 운동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바른 자세를 또 유지하는 게 중요한가 보네요. 네, 그건 당연히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바른 자세 유지가 중요해서요. 근데 중년의 나이가 돼서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데 뭐 자꾸 바른 자세를 어떻게 내 습관을 어떻게 고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는 1시간마다 좀 알람을 맞춰놓고 뭐 다리를 계속 꼬는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를 1시간마다 조금 스트레칭을 그때그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넘어지지 않기, 무거운 물건 들지 않기가 있네요. 이거는 제가 환자분들 겨울마다 또 특히 말씀드리는데요. 열심히 치료를 해드렸어요. 근데 다음에 와서 교수님 치료 덕분에 되게 좋았다가 다시 아파졌다. 근데 여쭤보면은 빙판길에 넘어지신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겨울에 그런 일이 많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동안의 치료가 완전히 다시 돌아간 그런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몸을 뭐 남들 눈을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의 몸을 여왕처럼 생각하시고 넘어지지 않기. 본인의 몸을 가장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무거운 물건도 절대 혼자 막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네, 맞아요. 아유, 만성 허리 통증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일 텐데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요. 혹시 이 허리 통증이 만성으로 오래 가면 다른 관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뭐 그거는 너무나 뭐 생각만 해도 당연하죠. 허리 통증 내가 오른쪽이 아픈데 오른쪽이 아프니까 이렇게 오른쪽 힘을
짝발을 줄 수가 없으니 왼쪽 다리로 힘을 쫙 주겠죠. 네. 어제도 한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른쪽 다리 아파서 왼쪽으로 다리에 힘을 잔뜩 줬더니 골반이 삐뚤어졌다고. 네. 그러면서 천장관절 이제 삐뚤어지면서 염증까지도 이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관절염이 발목, 무릎 뭐 전부 다 발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초기에 네. 진료 받아서 빨리 치료하는 게 다른 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당연합니다. 허리는 우리의 몸을 축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요. 또 체형이 또 우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내 몸을 여왕처럼 생각한다라는 걸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성 허리 통증에 대해서 강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문재현 교수님의 수업이었습니다.